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공장 진행의 이지혜입니다. 주식공장은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최선의 방송 만들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반전의 한미약품, 1조 잭팟을 터뜨린 주인공에겐 화려한 조명이 비춰지는 건 당연지사이겠죠. 자, 한미약품이 다국적 제약사 머크의 기술 수출 계약을 따냈습니다. 규모는 1조 원. NASH 치료 후보 물질인데요. 이름은 이렇습니다. 에피노페그튜타이드, 다소 길죠.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의 신약 후보 물질인데요. 편의상 이걸 이제부터 NASH 치료제라고 부를게요. 자, 지난해 아픈 기억이 있었습니다. 이 물질을 원래 다국적 제약사 얀센에 기술 수출하려고 도전했었는데요. 비만이나 당뇨 치료제 후보 물질로요. 근데 치료 효과가 기대치가 아니네 이러면서 기술을 반환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사업 가치가 없다라고 시장에서는 버려지는 듯도 했습니다. 하지만 머크는 달랐던 거죠. 얀센이 수행했던 임상 이상 결과를 분석을 하고 NASH 치료제의 가능성을 본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반전이다라고 하는 거네요. 자, 한미약품은 2분기 마이너스 성장 그리고 회장 타계 등 분위기가 어수선했는데 신약 개발 부활 신호탄이 쏴 쏴지면서 분위기가 싹 바뀌어서 현재 환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확정된 계약금이 있다는 겁니다. 1,0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9억 원인데 아무리 못해도요, 이 정도는 얻고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만약 임상 개발과 허가가 잘 되고 기술 수출료까지 받는다면 최대 약 1조 원을 받게 되는 건데요. 제품이 출시된 이후에 두 자릿수 %로 판매 로열티도 받으니까 앞으로 노력한 대가가 더더욱 빛을 발휘할 거라고 합니다. 자, 이걸 보면요, 정말 위기를 기회로 바꿨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기술 반환됐다고 작년에 기 팍 죽어서 울상을 지을 게 아니구나. 언젠가 누군가는 다시 그 가치를 가질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업계에선 당연히 가슴이 다시 뛸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자, 물론 한편에서는 많은 과정이 남았고 경쟁 약물사와 비교를 할 때 신약 가치의 무게감 등이 비교가 되지만 그래도 이번 건은 다시 보자 한미약품 그리고 다시 보자 제약주를 실감케 하네요. 자, 한미약품은 오늘 상한가 그리고 한미약품의 최대 주주 한미사이언스도 역시 상한가입니다. 참고해 보시죠. 1조 원 NASH 낯설지가 않은데 어디서 들었지? 찾아보니까 기억이 맞더라고요. 바로 유한양행입니다. 작년에 1조 규모 기술 수출 계약을 맺었었는데요. 다국적 제약사 베링거 인겔하임과요. 아, 맞다 그랬었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시장은 그 옛 영광을 떠올리네요. 이 덕에 2분기 흑자 전환도 했고 오늘 급등 시원하게 또 유한양행도 오르는데 그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제약주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 다수 있습니다. 종근당, 바이오, 녹십자, 동화, 약품, 보령 제약 줄줄줄 나오고 있죠.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10번 넘어져도 10번 일어나 달리면 그만인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인데요. 성공과 실패는 정말 한 끗 차이다라는 이 말 오늘은 시장에서 느끼게 됩니다. 번번이 실패할 수 있는 신약 실패. 그럼에도 새로운 혁신 성과로 세상의 그 존재감을 드러내는 그날까지 대한민국 제약업계는 나아갈 겁니다. 앵커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네, 주식공장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을 응원하는 방송이고요. 아침부터 한 PD님 재료 납품 잘 모아주셔서 저희 받았고요. 자, 저희 주식공장과 함께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문자 상담 샵 3772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들 질문 주셔도 좋고 방송 보시면서 느낀 점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또 유튜브 이데일리 TV 라이브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시 듣기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팟빵과 팟캐스트도 24시간 가동하고 있으니까 언제 어디서든 주식공장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특징주 공장 들어가 봐야 되는데 정영훈 과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메르스 증권에서 일하시죠? 오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시장이요. 과연 이 선을 넘을 수 있을까? 2,300선을? 그런데 오늘 뛰어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나오시는 전문가 분들에게 모두 물어볼 생각입니다. 과연 이 시장을 어떻게 보시는지 2,300 넘고 더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은 유동성의 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뭐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뭐 부동산 시장도 뭐 아시다시피 정부의 엄청난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일 뭐 지금 계속해서 뭐 신고가에 뭐 거래가 체결됐다 뭐 이런 뭐 소식이 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어제도 정부에서 또 뭐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주식시장은 반면에 이러한 규제가 없죠. 오히려 지금 활성화 정책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시중에 풀린 그 유동 자금이 거의 뭐 3천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금 저금리 기조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중에 풀린 돈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 부동산과 증시로 이제 흘러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 또 규제가 계속해서 좀 강화되다 보니까 앞으로는 주식시장으로 더욱더 좀 자금이 좀 유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현재도 뭐 고객 예탁금이 지금 사상 최고치를 지금 계속해서 지금 넘어서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앞으로 뭐 이러한 시중 자금들이 더 주식시장에 유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뭐 주식시장은 상세를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네. 뭐 아시다시피 지금은 이제 펀더멘탈보다는 이런 유동성의 힘으로 지금 상승하는 장세입니다. 그래서 좀 다소 좀 시장의 좀 변동성은 좀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은 좀 염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의 지금 밸류에이션이 PER이 한 거의 한 13배 정도에 육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전, 그러니까 2007년 거의 뭐 코스피 이제 PER 이제 상단 부분까지 지금 위치해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다. 다만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러한 유동성의 힘이 계속해서 증시 예탁금이 지금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당분간은 시장 뭐 상승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주식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호재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2,300선 뚫었는데 그래도 증시의 변동성 부분에서는 돈의 힘으로 올라간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또 리스크로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플러스 마이너스 요소 잘 있는 거죠. 이런 부분 챙겨보시고요. 자, 그렇다면 각 경제 채널에서는 오늘 특징주를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 저희가 납품된 상황을 보고 드릴게요. 만나보시죠. 자, 이데일리 TV의 특징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조 기술 수출이란 잭팟을 터뜨린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를 분석을 했는데 두 종목 다 상한가고 52주 신고가죠. 제테마 5,500억 원대, 보툴리는 톡신 공급 계약의 강세였고 키움증권이 시장 강세에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쌍방울 마스크 사업에서 결실을 맺었다고 하는데 자, 오늘 장중 상한가 이후에 풀린 흐름들이 있었고요. 그 외에 이 종목들 채널에서 골고루 담았더라고요. 자, 이외에도 코로나19 치료주 관련주이죠. 이 종근당과 52주 신고가 기록한 삼성 SDI를 한국경제TV가 분석을 했고 매일경제TV와 MTN이 한 종목씩 담았습니다. 자, 이데일리 TV는 이외에도 고려아연,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한국경제TV가 이베스투자증권, CS윈드, 미래에셋대우, 매일경제TV는 LG화학나무가 나이스평가정보 유한양행, MTN이 로고스바이오, 종근당바이오를 선택했습니다. 네, 이게 납품된 그런 재료예요. 정영우 과장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과장님, 오늘의 특징주는 어떤 느낌이 있을까요? 분석 좀 도와주세요. 예. 최근에 이제 시장이 워낙 이제 업종별도 종목별 순환매 장세가 지금 펼쳐지고 있고 또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다 보니까 이제 테마성 또 단기제 이벤트 모멘텀이 있는 그러한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이 좀 집중적으로 수급이 좀 유입되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좀 눈여겨볼 부분은 좀 실적주들이 좀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점을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이제 방송국에서 언급된 종목들 중에서 지금 뭐 키움증권이라든지 뭐 이베스트투자증권 이런 증권주라든지 미래에셋대우 이런 증권주를 비롯해서 지금 뭐 동원산업이라든지 뭐 한국타이어라든지 이런 지금 이제 2분기 어닝 시즌에 이제 줄줄이 이제 실적을 발표를 이제 기업들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해서 이러한 어닝 모멘텀이 있는 그런 종목군들로 시장에 좀 이목이 좀 집중이 되고 있다라는 점.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어닝 시즌이 지금 진입했다라는 사실을 좀 보여주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각 채널마다 그 칸이 꽉꽉 찼어요. 그런 만큼 특징주, 다수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나 많았구나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중에서 첫 번째 종목 가봐야 될 텐데 어떤 채널에 어떤 종목을 꼽으셨을까요? 네, 첫 번째는 이데일리 TV와 또 한국경제TV에서 또 매일경제TV 이렇게 3사에서 모두 이제 나왔던 네. 키움증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키움증권은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 지수가 잘 가다 보니까 증권주는 동반 오르는 그런 학습 효과도 있었잖아요. 키움증권은 뭘 봐야 됩니까? 네, 우선 오늘 뭐 키움증권을 비롯해서 이베스트증권, 뭐 미래에셋대우 이러한 증권주들이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앞서 모두에도 저희가 이제 증시 2,300포인트 넘어서면서 이제 유동성의 힘이다라는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지금 시장에 지금 예탁금이 좀 풍부한 상황이고 지금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굉장히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지수 상승과 함께 시장의 거래대금 자체도 큰 폭으로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로 인해서 지금 대표적으로 국내 이제 온라인 증권사라고 할 수 있는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 이 브로커리지 부분의 그 수입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시장에서 지금 계속해서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러한 또 시장 상승과 또 증시 이제 거래대금 증가에 따라서 지난 2분기에 순이익이 2,199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대규모 개인 자금이 이제 증시로 좀 유입이 되면서 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익이 큰 폭으로 좀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분간은 지금 이러한 시장의 그러한 유동성의 힘이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앞으로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주식시장의 그 개인 자금이 이제 주식시장으로 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향후에도 일평균 그 거래대금 강세는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뭐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뭐 3분기에도 계속해서 이러한 실적 모멘텀이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분들께서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셔도 좋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기대치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높아진 기대치보다 훨씬 상회에서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더해지는 상황이고요. 증권주 최근 실적 호조 기대감 이런 부분 또 증시가 또 오르는데 힘입어 또 상승하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릴게요. 자, 키움증권은 그렇다면은 앞으로의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 봐야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뭐 키움증권 같은 경우 이런 실적 모멘텀이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지금 2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3분기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중기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뭐 실적 모멘텀이 이어진다라고 봤을 때 충분히 뭐 추가적인 상승 뭐 열어놓고 봐도 좋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현대차증권, 대신증권, 유진투자증권, 뭐 부국증권, 한양증권, 유한타증권 상승부를 켜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죠. 자 이제 두 번째 종목 가볼게요. 어떤 채널에 어떤 종목을 만나볼까요, 과장님? 네, 두 번째 종목으로는 이데일리 TV에서 또 언급이 됐었던 한국타이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타이어 이것도 실적 관련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눠봐야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뭐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2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면서 주가가 이제 강세의 흐름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2분기에 영업이익이 702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동기 대비해서 YOY로 약 한 56%나 이익이 급감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가가 상승을 하느냐? 그만큼 이제 시장의 눈높이가 낮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같은 경우에 글로벌 이제 공장들이 셧다운이 되면서 사실상 기대치가 없었는데 시장의 이러한 눈높이보다는 조금 좋은 실적을 내놓으면서 시장 기대치를 좀 상회하는 실적을 내놓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어닝 쇼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실적,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놓으면서 하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좀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은 역시나 지금 이제 2분기에 글로벌 공장이 이제 셧다운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제 신차 시장이 상당히 좀 위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부터는 이제 교체용 타이어, 즉 이제 아리 타이어 중심으로 회복세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중국을 비롯해서 유럽이라든지 북미 이러한 시장에서 하반기 이제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턴어라운드, 실적 턴어라운드 관점에서 좀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한국타이어월드 18% 넘는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어요. 현재는 상승폭을 좀 축소하고 있고 기간의 매수가 2거래용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타이어 부분은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타이어 네. 같은 경우 뭐 독보적인 네. 1위고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제 전방 산업이 자동차 시장이다 보니까 네. 자동차 시장과 함께 움직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뭐 최근 현대차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수는 상당히 좀 탄탄한 상황이고요. 글로벌 공장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가동률이 점진적으로 지금 재차 셧다운 이후에 이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하반기에 코로나 뭐 2차 팬데믹만 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이런 가동률 회복과 함께 또 이제 신차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좀 도래하는 만큼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전방 시장 회복과 함께 점진적으로 좀 실적 개선 턴어라운드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정확한 주식명입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 종목은 그러면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잡고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 좋을지 그게 좀 필요할까요? 네, 지금 예. 현재 시가총액이 한 3조 6천억 정도 수준입니다. 단기적으로 최근에 주가가 이제 많이 상승을 해서 지금 시가총액이 좀 3조 6천억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지난 2017년에 이제 주가 고점 대비해서 6만 7천 원 부근이었기 때문에 이제 고점 대비해서는 여전히 지금 뭐 절반 정도 수준의 가격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향후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를 감안을 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뭐 추가적인 상승 열어놓고 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최소한 현재 시점에서는 추가적인 상승 한 20포인트 이상 상승 열어놓고 한 3만 5천 원 정도 수준까지는 충분히 좀 열어놓고 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매매 전략까지 챙겨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종목 가봐야 됩니다. 어떤 채널의 어떤 종목 좀 알 것 같습니다. 네, 뭐 앞서 뭐 저희가 모두에도 이제 언급이 됐었던 네. 지금 대규모 대차 이제 기술 수출 계약을 지금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면서 오늘 이제 장 시작과 함께 상한가로 직행한 한미약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덕택일까요? 어쨌든 제약 바이오주, 특히 이제 제약주가 양 시장에서 강한 흐름을 또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뭔가 반전의 흐름을 내줬습니다. 그렇죠? 예, 네. 1조. 네. 1조.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제약바이오 섹터 예. 움직임과 좀 다른 부분이죠. 그러니까 네. 지금 테마성 이슈가 아니라 기술 이전 계약을 이제 체결하면서 주가가 이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러한 이벤트성, 테마성 이슈가 아니라 펀더멘탈로 이제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 그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올라가는 그러한 제약바이오 섹터는 그러니까 테마성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에 이제 얀센에 이제 기술 이전했던 의약품이 재차 이제 반환이 된 이후에 재차 이 부분을 기술 이전을 성공했다라는 점에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MSD와 약 한 1조 원 규모의 지금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이 부분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과거에 이제 한미약품이 얀센에 이제 기술 수출을 했던 부분이 동일한 이제 의약품인데요. 근데 네. 그 당시에는 당뇨를 이제 동반한 비만 환자 치료제로 이제 개발을 한 이 의약품입니다. 이제 신약 후보 물질이죠. 근데 이제 얀센에서 이제 비만 치료에 그 당뇨 치료에 이제 효과가 높지 않다라고 이제 나오면서 이게 이제 그 한미약품 같은 경우 얀센으로부터 이제 반환된 네. 의약품인데요. 근데 이것을 이제 재차 이제 MSD에서는 이제 당뇨 치료제가 아니라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로서 상당히 지금 좀 치료제로서 좀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해서 이번에 재차 이제 기술 이전에 성공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굉장히 예상을 못했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반전이다라고 네,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당뇨 치료를 위해서 이제 개발을 했던 건데 이게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로서 이제 개발될 수 있다라는 점 가능성이 지금 부각이 됐기 때문에 네. 이번에 기술 이전과 함께 만약에 향후 이제 임상이 성공을 한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NASH 이제 치료제 시장이 좀 넓혀질 수 있다라는 점, 이쪽 치료제 시장으로 넓혀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향후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 이러한 좀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또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러한 부분 때문에 오늘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번 달 말에도 이제 또한 이제 트리플 어고니스트 그 1비상 그 데이터 발표가 또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올 10월에는 롤론티스가 또 승인이 될 예정이고 또 올해 말에는 또 포지오티닙 그 코호트 3가 또 결과가 또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내년 중순에는
오락술 승인이 또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처럼 다수의 지금 이제 R&D 그 파이프라인들의 줄줄이 이제 모멘텀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 하반기 계속해서 좀 주식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임상개발 허가, 기술 수출료 이런 부분까지 받으면 이제 최대 한 1조 원 정도이고 만약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하다가 실수를 하거나 또 반환이 되거나 이래도 110억 원인가요? 119억 원 정도는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네, 예, 그러니까 못해도 그렇죠. 예. 사실 근데 의미는 없죠. 그러니까 예, 이게 왜요? 1조 원 예. 수출했는데 네. 한미약품이 뭐 100억 원을 뭐 수출을 받는다 그렇네요. 하더라도 네, 예. 사실 이 한미약품의 기업 가치가 지금 4조 원대거든요. 그만한 것은 그만한 예. 기업 가치를 부여받고 있다는 점은 향후에 최소 거의 한 1조 가까이 이 회사가 네.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그러한 예. 기대치가 반영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뭐 100억에 대한 부분은 뭐 한미약품이 뭐 기술을 안 하더라도 연간 이제 의약품 국내 이제 매출만으로도 이제 한 1,000억 정도는 벌 수 네.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큰 의미는 없다라고 그러네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120억 원이라도 받아도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사실 이게 또 그렇네요. 1조 받아야죠. 잘 그렇죠. 해내길 바라겠습니다. 네. 예, 무조건 성공하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말을 해보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는 상한가이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다가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어떻게 봐요? 이런 거는 어떻게 다가가야 되나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도 한미약품이 이제 지금 현재 주가가 36만 원 수준이었는데 과거에 이제 한미약품이 과거에 한 70만 원대가 넘어섰었죠. 그러니까 예. 당시 거의 시가총액이 한 10조 원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가총액이 4조 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10조 원 수준에서 시가총액이 이제 4조 원 거의 뭐 반토막 수준으로 지금 난 상황. 이유는 네. 앞서 말씀드린 그런 얀센으로부터 이런 기수출됐던 부분이 좀 반환된 부분도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좀 센티멘트가 좀 위축됐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 대규모 이제 기술 이전을 재차 계약을 이제 체결하면서 향후에 이러한 추가적인 R&D,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에 대한 그러한 좀 파이프라인 가치가 좀 상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뭐 추가적인 상승 열어놓고 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네. 과거와 같은 뭐 10조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5조 정도 수준, 5, 6조 정도 수준까지는 충분히 한 20~30%는 추가적인 상승 좀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매일 시장을 보다 보면은 정말 이런 이슈 빵빵 많이 터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호재성 재료에 있었던 한미 약품까지 두루두루 이슈 특징주 3가지 만나봤습니다. 자, 메리츠증권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잠시 후 증권사 스타피비 출신의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 색다른 시장의 시선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증권사 스타피비 출신의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이 고지부터 좀 해드리고 가야겠습니다. 직장인의 은퇴 없는 실전 주식 투자 차영주 소장님의 집필한 책 저희가 문자 샵 3772 보내주시면 매주 2분 맞죠? 추첨해서 드리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시장은요. 소위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잘 가서 기분은 좋습니다. 시장이 2,300을 넘어서 이거 오늘 미쳤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들었는데 네. 이 표현을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이걸 넘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일단은 뭐 2,300을 네. 드디어 넘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진짜 시장이 뭐 일부 투자자분들은 좀 미쳤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아름다운 분들 미를 쓰겠습니다. 예. 예. 근데 뭐 미친 게 나쁘지는 않는 네, 네. 그런 모습들이죠. 하지만 일부 투자자분들은 좀 곤혹스러운 모습들을 또 보내주시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수는 2,300을 넘었는데 삼성전자가 6만 원을 못 넘고 네. 그다음에 일부 종목 같은 경우 지금 고점에서 밀려 있죠. 네. 특히 뭐 여러 가지 그동안 우리가 시장에 있어 주도주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뻗어주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조금 다른 온도차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주식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 더 개인만 또 나홀로 삽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시장에서는 이미 개인만이 사는 것이 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원화 강세가 이어지고 이 달러 인덱스가 지난 밤에 약세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개인만이 나홀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좀 안타까운 현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있어서 눈에 띄는 것들을 보게 된다면 먼저 제약바이오가 상당히 눈에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물론 한미약품 같은 경우 기술 수출 계약건이 있어서 상한가를 들어가는 부분들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개장과 동시에는 다소 좀 약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만 시간이 갈수록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오래간만에 정말로 오래간만에 강한 랠리를 펼치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동안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제약바이오가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삼성바이오를 필두로 해서 전반적으로 SK바이오팜도 다시 올라가고 있고 셀트리온 3인방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체적으로 텔콘 RF제약이라든지 코롱생명과학이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강한 흐름들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삼성바이오가 대장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장에 있어서 대장주 역할을 하는 확실한 대장주가 있다 보니 나머지가 따라가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이제 LG화학도 추천을 드렸습니다만 2차 전지 너무나도 강합니다. 지금 거침없는 삼성 SDI를 필두로 해서 2차 전지가 거침없는 상승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다양한 쓰임새가 있다라는 부분들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전기차 배터리 부분이 아니라 2차 전지라는 용어를 쓰셔야 되는 게 적절하고요. 왜냐하면 2차 전지가 좀 더 포괄적인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2차 전지 부분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왜냐하면 쓰임새가 다양하죠. 신재생에너지, 그린 뉴딜, 그다음에 뭐 디지털 뉴딜 다 쓰입니다. 다 쓰이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들 오늘 유독 돋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삼성 SDI가 10%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고 이 무거운 주식이 상당히 가볍게 움직이죠? SK이노베이션이 16%. 예. 네, 이상 현상이긴 한데 어쨌든 뭐 2차 전지는 대부분의 관련주가 또 그렇습니다. 빨간색 양봉을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징주 오늘 당연히 잡으셨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나 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5호장 봐야 되는데 이게 고점을 더 들어 올리고 있거든요. 5호장 하면서 힘을 더 내고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일단 시장은 시장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시장 조정행이 나온다고 해서 전혀 이상한 장도 아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조정이 나오면 그때 가서 걱정하셔도 되지 않을까. 지금 뭐 미리 지레 짐작으로 네, 네. 여기서 지금 오늘도 저 들어오기 전에 뉴스를 보니까 예. 인버스에 그렇게 자금이 많이 몰리고 있대요. 아, 왠지 이만큼 올렸으면 떨어질 것 같다. 떨어질 거다. 이러고. 그래서 한 예. 번만 밀리면 3% 이상 수익이 난다라는 것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3배, 3%가 아니라 3배 이상 이익이 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인버스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투자는 결코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강한 물줄기가 일단 강이 흘러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혼자 힘으로 그 강의 물줄기를 막으실 수가 있으신가요? 불가능하죠. 떠내려갈 네.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있는 그대로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만약 자기 꺾이게 된다면 시장이 기회를 줄 겁니다. 한 5, 6% 정도 종목들이 대거 밀리게 될 겁니다. 그럼 그 정도 양보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 있는 상태에서 5, 6% 주고 네. 그 상태에서 손절을 하시면 되지 지금은 미리 여러분들이 빠져나온다거나 뭐 이럴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유동성의 힘을 좀 믿으십사 거듭 말씀드리겠고 오늘 오후장 공략주로서는 저는 지금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그다음에 LG화학을 좀 다시 한번 제가 그저께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네. 일단은 좀 고점에서 얘기하신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만 어제 조정을 주고 오늘 다시 재차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LG화학의 모습이 다소 특이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차트만 놓고 보면 겁이 나죠. 당연히 겁이 나는데 LG화학만이 갖고 있는 뉴스가 있죠. 일단은 유럽 시장에 있어서 단일 최대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 여기서 수율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수율이라는 것은 완성도죠. 원래 2차 전지 배터리 같은 경우 공장이 완성되고 수율이 잘 나오는 그러니까 불량품 없이 완성품이 나오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그래서 초기에 우리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주가가 그렇게 생각만큼 오르지 못했고 여기에 또 재무제표를 보게 된다면 별로 좋지 않았죠. 하지만 올해부터는 재무제표가 좋아집니다. 분명 좋아지는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LG화학에 대한 공략 여러분
여러분들 계속해서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차트 잠깐 보여드리면 차트가 우상향하면서 거래량은 줄었죠. 네. 따라서 직전 그러니까 그저께 그 10% 정도 올랐을 때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물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네. 근데 이 거래량을 볼 때 여러분들 이렇게 심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물렸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어제 일부 좀 팔았죠. 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물량을 지금은 다 이익이 난 상태 아닙니까? 네. 행복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물량을 안 내놓고 있다는 것은 더 쥐고 있다라는 것을 더 갈 의미하죠. 수 있다라고 더 베팅하는 갈 수 있다고 거죠. 보고 있는 거죠. 예, 예. 많은 분들이 LG화학에서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LG화학은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현재 67만 원대 부근에서 매수를 하고 제가 그때 70만 원 정도 목표가를 제시했는데 목표가를 올리겠습니다. 75만 원을 올리고요. 대신 손절가 또한 따라 올라옵니다. 손절가를 57만 원 제시했다가 63만 원으로 손절가를 따라 올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트레이딩 스탑입니다. 여러분들이 목표가는 올리고 손절가는 그대로 있으시면 갭이 너무 벌어지죠. 목표가를 올리게 되면 손절가도 따라 올리는 이게 트레이딩 스탑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방식을 구가하시게 된다면 다소 안정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K배터리 충전이 빵빵한지 아주 힘이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뭐 우리나라 건전지 믿고 써야죠. 네, 예. 그러니까요. 예. 강구 그대로 종목들이 수혜를 입고 있고 주주분들이 오늘 활짝 웃고 있는. 그렇습니다. 네. 결국 기업은 네. 이렇게 실적을 확실하게 내주고 진짜 말씀하신 배터리가 힘있게 강하게 우리가 뭐 100만 스물둘 100만 스물셋 이거는 외국산이지만 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한 파워를 발휘하는 정말 뭐 모양도 오늘 완전히 딱 건전지 모양이네요. 건전지 뭐야? 예, 불기둥, 불기둥. 에너지파. 예. 에너지파 예. 여러분들 진짜 기를 팍팍 받아서 네. 여러분들 계좌 수익이 팍팍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제 종목도 이랬으면 좋겠는데. 네. 원래 네. 중이 제 머리에 못 감는 거죠. 그런 건가요? 그래서 주식은 전문가라고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심리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이 전문가다. 네. 심리 다스리는 법 좀 배워보겠습니다. 네, 예. 한 수 좀 잘 가르쳐 주세요. 알겠습니다. 차영 기자님. 네, 오늘 시장 유동성의 힘 때문에 막 이렇게 걱정하지 말고 까르페디엠 현재 즐기십시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관심주 공장 시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샵 3772 100원의 무료 문자 그리고 유튜브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관심주 공장 열어볼게요. 자, 오늘 이 시간 DB금융투자 디지털 컨설팅 팀의 김영경 과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매번 똑같은 질문 오늘은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시장이 2,300선 지붕 뚫고 하이킥 정말 오랜만에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더 뚫고 올라갈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지수가 네. 굉장히 세죠. 네. 오전 아침 시작보다 점점 이제 전량 후강의 모습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올라요. 지금 장중 고점이니까. 네, 아침 시작에는 이제 프로그램 매물이 먼저 쏟아지는데도 예. 그 힘을 이기면서 상승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굉장히 건전하면서 강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건 역시 외국인 매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아직까지 기관들의 매수세는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 중에서도 연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국내 주식의 비중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 부분을 지금 지수가 올라가서 넘어가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계적인 매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기금 매도는 계속 지수가 올라갈수록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연기금. 보시면 지금 이번 달 들어서 이번 달이 아니죠. 7월 한 중순부터
하루를 제외하고는 매일같이 팔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부분보다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최근에 많이 줄었다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파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매도를 줄이는 것도 우리가 긍정적인 포인트로 잡을 수 있겠네요. 생각해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관점에서 이제 지금의 시장은 개인들의 힘이 굉장히 크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시장은 계속해서 양호하게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중요한 건 주도 업종이에요. 지금 지수가 2,300이 넘어가는데 주도 업종이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뭐라고 지금 보세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네. 오늘만 봐도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주도 업종은 바로 제약.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죠. 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지수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안심하고 시장을 조금 더 봐도 무리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괜찮은 신호네요. 많이들 조정을 예상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보란듯이 올라가고 있고 추가 상승을 얘기해 주셨으니까 오늘 주식공장 세 분의 전문가랑 함께했거든요. 네. 대부분 좀 비슷하게 맥락이 이어지네요.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각 경제 채널에서 오늘의 관심주를 어떻게 저희가 분석을 했는지 납품된 상황을 함께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오늘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에서 셀트리온을 함께 분석을 했습니다. 셀트리온이 3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3거래 연속 받쳐주네요. 개발한 코로나 현장 진단 키트 이번 달 내에 유럽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이런 이슈도 있는 상황이고요. 코로나19 관련주로도 부각을 받았고 또 실적 이런 부분도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을지 파악이 좀 필요해 봅니다. 자, 이외에도 이데일리 TV는 프로테, 한컴 MDS, 옴니 시스템, 한올바이오파마, 정다운 분석을 했고요. 한국경제TV가 코스맥스 MBT, SK케미칼, SK텔레콤, 제우스, 태영건설, 효성첨단 소재를, 매일경제TV는 녹십자, LB세미콘, 대웅제약, 나이스 평가정보, 인탑스, 삼천리 자전거 분석했고 MTN이 네오위즈, 현대차, 동훈, 아나텍, CJ제일제나, 하이트진로, 푸드뱅크, 포스코 케미칼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특징주도 감신주도 많네요. 자, 이 중에서 1위 채널, 4위 채널, 1위 채널은요? 1위 채널은 한국경제TV로 하겠습니다. 네, 이유는요? 예. 이유는 이제 오늘 보시면 SK케미칼, 셀트리온 등등 이제 이 바이오 종목,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좀 들어가 있죠. 네. 그리고 MTN을 이제 최저로 좀 꼽겠는데요. 네. 이게 꼭 최저라고 해서 오늘도 역시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네. 않은데 그냥 오늘 네. 시장 방향과 이제 맞지 않은 그런 데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사실 MTN을 꼽기도 사실 뭐합니다. 그래서 최저는 MTN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의 시장과 가장 좀 적합한 그런 채널은 좀 한국경제TV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아무래도 강한 제약 섹터 이런 종목이 들어있어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 포인트, 노하우, 안무 이런 부분 좀 챙겨보시고요. 자, 그리고 첫 번째 관심주로 가봐야 될 텐데 과장님 네. 어떤 종목이 그래도 이렇게 관심이 있었는지? 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코스맥스 MBT. MBT 한국경제TV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뭐 종목 하는 기업이에요? 말 그대로 예. 이제 앞에 코스맥스가 붙어 있죠. 화장품? 코스맥스 그룹 안에 예, 있는 예. 계열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이 건기식을 하는 회사입니다. 건강기능식품? 맞습니다. 네. 건기식 지금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움직이고 있지만 네.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제 면역에 대한 그런 관심이 또 늘어나면서 건강기능식품 관련된 종목들도 계속해서 좀 좋은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코스맥스 MBT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 건강기능식품 주식 중에서 가장 싸다. 이런 이야기들이 저렴하다? 지금 예.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시가총액이 현재 1,974억 원, 약 2,000억 원 정도 된다고 봤을 때 동사의 캐파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지금 굉장히 좀 저렴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동사의 지금 공장이 글로벌리하게 이제 갖춰져 있어요. 그런 가운데 해외 매출 비중이 50%가 넘습니다. 해외 비중이 있네요. 네, 다른 이제 건기식 제품 그런 생산 회사들과 좀 다른 차별화된 점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동사의 주력은 당연히 ODM, OEM이에요. ODM, 맞습니다. ODM. 코스맥스가 좀 그렇잖아요. 화장품도 역시 ODM이죠. 이 ODM이라고 하는 것은 브랜드만 갖고 있지 않을 뿐이지 기술력과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자체 생산이 또 가능한. 네, 오히려 이제 슈퍼 의리도 될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 부분들. 지금 이제 반도체에서 TSMC라고 이제 아시죠? 네, TSMC. 대만.
네, 비메모리 반도체 세계 최대의 기업이죠. 이 회사도 OEM, ODM 기업이에요. 네, 그만큼 이제 글로벌리한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 TSMC가 그만큼 앞서가는 것도 기술력도 물론 있지만 예. 삼성과의 다른 점은 삼성은 또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삼성에 맡기기가 좀 애매해요. 뭐 퀄컴이나 엔비디아나 이런 데에서 삼성한테 맡기기가 조금 껄끄러운 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기술을 탈취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심을 할 수가 베낄 수 있어요. 있으니까, 네. 예. 근데 TSMC는 그런 데서 자유롭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ODM, OEM 회사, 특히 ODM 같은 경우는 뭐 기술력을 탈취할 이유는 없지만 OEM 같은 경우는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왠지 비밀 보장해 줄 테니까 맡겨라 이런 그렇죠.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 브랜드가 갖고 예. 있지 않아. 우리는 예. 다 그냥 아웃소싱 할 거야. 예. 그러니까 맡겨 우리한테 맡겨 네. 이럴 수 있는 회사죠. 그래서 예. 요새는 이런 회사들이 각광을 받습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이 OEM, ODM 중심의 코스맥스 앤 BT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올해는 예상 영업이익이 70억 원대지만 내년으로 가면 이제 이게 200억 원 이상 영업이익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네. 건기식 지금 PR이 약 20배 정도 되거든요. 뭐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지금 굉장히 싸다. 만약에 내년 PER 기준으로 보시면 시가총액이 약 4천억 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약 2배 가량 주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콜마 B&H라는 최근에 좀 굉장히 좀 잘 갔던 이 건강, 물론 그거는 건기식만 하는 건 아니지만 네. 이 건기식을 중심으로 한 이 회사 역시 PER이 20배가 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동사에 대한 관심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2분기 보니까 외형 성장 뭐 커지겠죠. 그리고 수익성도 업될 테니까 관심주로 말씀해 주신 거고. 근데 건기식 관련주 중에는 저렴하다라고 하셨어요. 네. 얼마까지 더 오를 수 있을지 가격 전략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9,600원대인데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년 이제 실적 기준으로 보시면 충분히 한 2배 정도 가격까지 가지 않을까. 그러면 약 2만 원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지금 주봉을 보시면 이 주식이 2016년에 4만 원이 넘었어요. 네. 근데 계속 빠졌죠. 근데 이러면서 회사가 이제 재탄생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계속해서 생산 캐파를 넓히고 있고 또 코스맥스 그룹의 그런 글로벌리한 유통망을 활용해서 지금 글로벌리하게 이제 장사를 잘하기 시작하는 초입 국면이에요. 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이제 이 가격인데요. 여기서 최소 2만 원 라인 요 전 2018년 이 레인지까지는 이제 반등이 가능하겠다. 그리고 나서 그때 실적이 정말 그렇게 다 잘 나오면 또 업사이드가 또 열리겠죠.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어쨌든 굉장히 건기식 종목 중에서는 굉장히 좀 저렴한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시장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좀 매력적이네요. 참고해 보시고요. 자, 두 번째 관심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채널의 어떤 종목일까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같은 한국경제TV의 이제 SK케미칼이에요. 네, SK케미칼이야 뭐 코로나19 그걸로 맞습니다. 연결되나요? 예. 지금 굉장히 주가 레벨이 높은 수준이죠. 최근에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물론 조정을 받았지만 짧은 조정을 마무리하고 다시 재상승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시가총액이 3조 6천이 넘어가는 그런 종목입니다. 뭐 현재는 이제 향후에는 지금 자회사로 있는 SK 이 관련된 이 바이오 회사의 상장, 지금 바이오팜도 얼마 전에 상장했잖아요. 네. 그걸로 이슈가 되면서 이제 SK 그룹들이 전반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었죠. 그걸 말고도 또 바이오 회사가 또 있어요. 네, 그 회사가 이제 또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회사가 바로 SK 케미칼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자회사?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신다면 동사의 추가적인 상승 굉장히 좀 유의미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고요. 이름이 SK 바이오 사이언스예요. 이 회사가 이제 지금 지분 98%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거의 다 갖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회사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글로벌리한 회사에게 이제 지금 공시로 인해서 이제 수주를 받았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아직도 업사이드가 괜히 많이 열려 있다. 아직까지 재료가 계속해서 남아 있는 동사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필요하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관심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목표 주가를 어느 정도로 바라보고 좀 열심히 봐볼까요? 네, 일단은 이 주식이 지금 계속 신고가를 내고 있다가 35만 원 찍고 지금 조정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단을 말씀드리기가 참 쉽진 않아요. 그렇죠. 네, 상단이 열려 있다는 얘기겠죠. 예. 네,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
가능성. 지금 이제 제가 11선 차트는 안 했는데요. 보시면 이게 11선에서 조정받았어요. 그러니까 5일선에서 조정 끝나면 정말 강한 거. 그다음에 11선에서 조정 끝나는지 21선에서 조정 끝나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11선에서 조정을 마무리하고 올라오고 있죠. 아, 마무리됐군요. 네, 마무리하고 이미 어제 이제 장대 양봉 나오고 오늘도 이제 점프해서 지금 잘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조정 마무리됐다라고 보이고 또 최근에 뭐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도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여기서 다시 이제 신고가를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일단 업사이드는 뭐 어디까지 말씀드릴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네. 일단 중요한 거는 이렇게 신고가를 내는 종목들은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예, 수급적인 이슈로 접근할 수밖에 없고요. 뭐 그런 관점에서 지금 11선의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에도 만약에 11선까지는 두고 보자. 만약 조정을 받으면 11선까지 두고 보자. 한데 11선을 깬다. 그러면 그 다음엔 라인은 21선이기 때문에 그럼 11선에서 이제 정리하시고 21선까지 기다린 다음에 거기서 다시 재매수를 하더라도 예. 일단은 좀 그런 손절 라인은 좀 짧게 대응하면서 업사이드를 열어놓고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풍기는 종목들이 또 시장에 다수 있는 것 네. 같은데 오늘 또 모범적이게 잘 갖고 오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종목 가볼게요. 예. 네, 세 번째 종목은 CJ제일제당 MTN 종목이에요. CJ제일당이 지금 이제 신고가 레벨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음식료 종목들이 시세가 굉장히 좋죠. 동원산업도 실적 잘 나오고 네, 그다음도 어제 뭐 이제 기대가 동원산업이 되고, 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예, 했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음식료 종목들이 실적이 이제 조만간 다 나올 건데요. 그쵸. 다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예. 네, 그리고 7월달 수출입 지표에서도 지금 이제 라면이 굉장히 수출이 지금 잘 되고 있거든요. 예, 예. 이런 걸 보면 점점 이 유튜브 시대, 뭐 틱톡 시대를 맞아서 이제는 시공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컨텐츠로 인해서 문화를 정말 파는 이게 이제 음식까지 연결이 되는 그렇죠. 이런 시대가 됐고 거기에서 K푸드. 맞습니다. K푸드. 이 K푸드가 이제 굉장히 지금 전 세계에서 각광받는 초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오늘 무슨 뉴스가 나왔냐면 하이트젤로 같은 경우 미국에서 드디어 TV 광고를 시작했대요. 아, 그래요? 네. 하이드진로가 TV 광고를 이제 소주를 이제 TV 광고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TV 광고는 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뭔가 제반 여건이 마련됐을 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외국 스타들이 이제 소주 한 잔 쫙 하는 거. 네, 그런 이제 거의 사케와 네, 네. 이제 비슷한 그런 레벨로 네. 올라가면 좋겠죠. 네, 그런 것들도 기대를 좀 나중에 해보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나라 음식료 관련된 아이템들이 굉장히 뻗어나가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이 긍정적이고 거기에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CJ제일제당 계속해서 관심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고요. 시가총액이 현재 6조 2천억 원입니다. 음식료주 중에서는 시가총액 1위 종목이고요. 계속해서 업사이드를 열어가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2분기 실적이 상당히 기대가 돼요. 이번에 2분기 실적이 잘 나오면 계속해서 업사이드 추가적으로 열릴 것 같고요. 일단 2015년 고점이 47만 원이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까지 한번 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맛있어요. K푸드 응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관심주 가봐야 됩니다. 과장님. 네, 제 관심주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오, 네, 더 갈 수 이제부터는 있나 보다. 작은 그쵸? 종목보다는 네, 네. 큰 종목 계속 보셔야 되고요. 네. 네이버 역시 계속해서 신고가 레벨로 가면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죠. 지금 전일 이제 일본 공정위에서 라인, 그러니까 네이버의 자회사 라인과 일본의 야후 재팬, 예. 야후 재팬을 가지고 있는 이 제트홀딩스와의 경영 통합이 승인이 났어요. 피코마. 네, 승인이 났기 때문에 네. 이제 3분기부터는 라인 실적이 이제 반영이 안 될 거예요. 네이버 실적에서 빠지게 되고요. 지분법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30%까지 늘어날 거예요. 왜냐면 라인은 지금 돈을 당장 번다기보다는 지금 많이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돈이 들어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손익에서 연결 손익에서 이제는 지분법으로 빠진다면 그러면 보이는 실적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30%로 올라갈 것이고요. 또 제트홀딩스 관련된 지분법 이익은 연간 3천억 원 이상이 반영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것도 역시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분기 실적 좋았고 향후에도 핀테크, 쇼핑이나 이제는 금융 영역까지 진출을 하고 있죠. 네. 거기에서 지금 요새 얘기는 안 나오고 있지만 프랑스에서는 자율주행과 로봇 관련돼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는 주목받고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더 업사이드가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 부분까지 이제 들어온다면. 최근에 2차 전지 전기차는 굉장히 유망하게 보고 있는데 이게 아직 자율주행까지 연결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결국엔 전기차는 자율주행과 연동이 안 될 수가 없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네이버에 대한 경쟁력이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 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은요? 매수가는 31만 원 부근, 목표가 1차 목표가는 37만 원, 손절라인 28만 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카카오도 피코마 때문에 그 목표 주가 상향했던데 네이버도 글로벌 이런 쪽에서도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더 갈 수 있다라는 부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DB 금융투자 디지털 컨설팅 팀의 김연경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언제나 유익하고 싶은 주식공장 내일 12시 50분에 더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